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에서 신약 개발사로 피봇. 이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죠. 주가도 장중 18만 5,500원 고점 찍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전장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자,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이제 빅 이벤트죠. 어제 이제 BOJ에서 17년 만에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이제 금리를 주는 상태로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새벽에 개최 결과가 나오는 FOMC의 어떤 이제 성명서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그 다음에 점도표가 공개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는 0.83, 나스닥 지수는 0.39,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94% 좀 빠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지금 1원 80전 정도 좀 빠져 있는 어떤 상태.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8,800억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매도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거래소 쪽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한 4천억대, 기관 쪽에서는 한 3천억대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죠. 결국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세가 좀 세게 어제 이어서 나타나고 있고, 개인들은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매도를 6,700 정도 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하는 혼조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쪽은 오늘 29포인트가 지금 올라서 다시 또 2,700선에 육박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하락세입니다. 코스닥이 이제 하락이라고 하는 말은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지수 영향이 있는 거고, 이제 코스피는 삼성전자 중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뭐 심플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쪽은 상승 종목 수가 한 이제 뭐 70개 정도 많고요. 예,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200개 이상 많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섹터로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5%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제 엔비디아발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쪽에서 삼성전자가 좀 눌러 있었는데요. 이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장중에 급등하는 봉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하고 거의 지금 차트가 비슷하게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 차트 흐름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발 기대감으로는 강한 어떤 봉을 이끌면서 코스피 전체를 지금 지수까지 견인하면서 이제 소부장 쪽에서는 뭐 엑시콘이 지금 한 5일 정도 쉬었다가 양봉을 좀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공정 쪽에 뭐 가장 중요한 종목들이죠. 뭐 PSK가 6%, 반대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 빠지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2차 전지 쪽에서는 테슬라의 머스크 리스크도 좀 나오는 가운데 SK 이노베이션이 4%,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폭 이제 하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도 대부분 좀 파란색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하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수급이 괜찮았거든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 같아 수급이 좋았는데, 오늘은 지금 오전장에 프로그램이나 외국계 쪽에서는 큰 흐름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JP모간 쪽 여기에 매도세, 그 다음에 기존의 공매도죠. 신한항구 이쪽에서도 이제 매도세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 아침에 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 18만 5,500원 찍고 이제 갭업 원봉이 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를 줄여서 또 이제 18만 원대 3,000원대 윗단에서 지금 18만 5천원대를 조금 밑에서 지금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오늘이 이제 그 아침에 시가가 파라볼릭자하고 딱 겹치는 지점이거든요. 오늘 파라볼릭자의 그 상한선 가격 자체가 18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서 못 올라가고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음봉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나오면서 장중에 11만 3천 원대 하고 지금 11만 원권으로 다시 이제 그 음봉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서 요 구간이 21일평과 5일 이평선이 이제 겹치는 지점에서 좀 지지는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큰 거래가 없어서 오늘 수급 상태도 뭐 큰 흐름이 지금 오전장에는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별로 보면 오늘 시장에서 좀 도드라진 게 그 자율주행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 자율주행 관련되는 부분, 삼성의 뭐 컨티넨탈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에도 이제 뭐 칩스 앤 미디어라든지 이런 뭐 텔레치스는 어제 시간에 상한가까지 갔던 부분이거든요. 삼성이 이제 독일의 컨티넨탈 제 전장 사업 인수 이후에 강함이 아침에 오히려 떠서 개법 원봉으로 지금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테마 쪽에서 보시게 되면 그 중국 소비주 있잖아요. 화장품 쪽에서 엘생 관련되는 부분과 뭐 코스맥스 요쪽에 이제 강세 흐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 테마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본 쪽에서 이제 감염병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치사율이 높다. 그래서 이제 국제약품이 상한가를 가고 뭐 진단키트 관련되는 수젠텍이라든지 진스템 뭐 이런 맥ICS 요런 어떤 부분들, 요거는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급등 나가는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흐름들에서 이제 테마가 이제 조금 나오는 어떤 흐름이죠. 자, 셀트리온 관련되는 이제 기사를 이제 좀 살펴봐 드리면 어제도 나왔고 이제 오늘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시가총액이 한 40조 정도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60조 정도니까 이제 합산 시총 100조를 지금 넘긴 상태거든요. 넘긴 상태. 이건 어제 이제 기사고. 그래서 이제 가장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이 좀 앞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이겼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0조고 합병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40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진펜트라 미국 매출 성장이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이 컨턴 점프를 다시 한번 할지 여부가 이제 올해 내년에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매크로 변수인 이 금리단. 과거에는 보면 이제 하나증권의 이제 선민정 연구원이 이 바이오 제약 쪽에서 애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조금 그 유명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제 키움증권의 허혜민 연구원이 가장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인지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 매크로 변수인 금리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성장률 관련되는 멀티플이 금리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 주자들이 결국 이제 미국은 약간 인하 관련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시절이나 지금 바이든 때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정책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셀트리온 쪽에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또 인사이트 코리아에 나왔던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관련되는 부분 허혜민 이제 연구원의 리포트니까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한 40조 정도. 그래서 두 개 합하면 이제 100조 일단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진펜트라 10월 달에 FDA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진펜트라가 이제 출시 관련되는 부분이 되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PBM 등재가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메이저급이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본래는 이제 CMO를 하다가 대행으로 생산했죠. 그 오렌시아 제품 그걸 하다가 이제 한 2년 정도 하다가 바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에서 이제 돈 벌어서 결국은 이제 신약사로 가야 수익성 개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예전에는 수익성이 높았습니다만 2019년도부터
이제 굉장히 빅파마도 들어오고 중국, 인도도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죠. 결국은 수익성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신약 개발사라의 어떤 턴이 일어나야 또 한 번의 어떤 컨텐츠 점프가 셀트리온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봉이 되는 진펜트라가 얼마만큼 미국 시장에서 또 직판에 관련되는 유통도 중요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올해 내년 얼마만큼 성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이제 뭐 코로나 고점을 치고 바닥권에서 2년 정도 행보를 하고, 올해 이제 바닥권 탈피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결국은 이제 뭐 삼각 이슈가 이제 1분기에 얼마만큼 되느냐, 약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출시 이후에 진펜트라가 얼마만큼 매출 성장 속도가 나오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남은 2차 합병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글로벌 빅파마에 둔 도전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비전들이 시장에서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월봉상에서 이제 이런 흐름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장기적으로 25만원대, 30만원대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과 파라볼릭자의 어떤 전환을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만들어낼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